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5주차 첫 수업 진행합니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어, 1주에서 4주차 강의안 올려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제로 문제를 한번 4주까지 한 내용을 문제로 올렸어요. 한 번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실 때 조심해서 입장하셔서 차분히 잘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실력도 또 늘게 될 거고요. 재미있게 잘 풀어주시고요. 수업 진행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별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임의수사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모두 임의수사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가 있고요.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강제수사이고, 상대방의 법익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수사를 임의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한다. 예, 강제수사이고, 상대방의 법익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수사를 임의수사로 봐야 한다. 따라서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진 촬영은 그러면 교수님 어떤 수사일까요? 사진에는 초상권이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초상권. 자, 볼게요. 사진 촬영은 임의수사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사진 촬영은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강제수사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겠죠. 강제수사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영장이 필요하죠. 따라서 사진 촬영은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려면 강제수사,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진 촬영은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로 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통신 제한 조치. 통신 제한 조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통신 자료가 있습니다. 통신 자료. SK나 KT 등 회사들은 통신 자료를 갖고 있죠. 과거에는 통신 자료만 갖고 있어서 사업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러나 부산 복집 사건에 야당 의원들 회의 자리에 몰래 감청을 합니다. 감청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법이 없으니까 적발되었죠. 그죠? 감청한 사항이 적발돼서 처벌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해서 빠져나가는 범미꾸라지 아시죠? 청와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비서실장이던 우리가 남이가 해서 빠져나갑니다. 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통신 사실 자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통신 제한 조치. 통신 자료는 SK나 KT 등 사업자 관련 법입니다. 통신사 사업자 관련 기본법.
여기서 사적인, 개인적인, 사적인 사실, 개인적인 사실, 개인적인 사실과 통신 제한 조치, 이거는 개인적인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통신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영장을 가지고 합니다. 통신 제한 조치도 통비법에 통신비밀보호법, 영장을 받아서 합니다. 여기는 영장을 안 받죠. 지금 통신 자료는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특정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지고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뽑아버립니다.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 뽑습니다. 영장 없이. 총경의 결제만 있으면 통신 자료예요. 하지만 나머지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자, 통신을 제한하는 겁니다. 일정한 요건하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허가란 거는 영장이죠. 영장을 받아서 대상자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SNS 문자를 보거나 전기통신, 누구하고 통화하나 이 사실을 감청하는 것, 이거를 통신 제한 조치랍니다. 흔히 납치, 유괴, 인신매매, 강력 사건에 관계되어 있을 때 통신 제한 조치를 합니다. 임의수사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수사는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영장을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하나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모든 수사는 임의수사로 원칙으로 하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때 예외적으로 강제수사를 합니다. 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모두 임의수사라고 그랬죠. 피의자란 거는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에 있을 때는 피의자라 합니다. 피의자. 이제 기소를 하고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죠. 피고가 되죠. 그죠? 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의수사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한다. 강제수사는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 한다고 했죠. 강제수사 처분 법정주의는 수사상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즉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게 강제수사입니다. 강제수사는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해야 됩니다. 그죠? 법원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있죠. 수임 판사라고 하죠. 그 수임 판사에 의한 법관에 발부해야 된다. 그리고 영장을 활용하려면 사전에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그 다음에 영장은 특정돼야 돼요. 특정한 어디, 어떤 물건, 장소, 시간 특정돼야 돼요. 모두가. 근데 특정 안 되고 어디나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일반 영장은 안 됩니다. 일반 영장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영장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뭐 한다?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제시하고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임의수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임의동행,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서 동행하는 거죠. 아직 정식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된다. 우리가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고 체포를 합니다. 그러나 임의동행은 저 경찰서에 좀 가시겠어요? 조사 좀 할 일이 있는데 하고 상대방 의견을 묻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범인을 쉽게 체포하고 진술 거부라든지 변호인 선임에 대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상대방을 쉽게 수사기관에 데리고 와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임의동행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동행은 정식의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매우 제한하거나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돼야 된다. 판례 볼게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나갈 거예요. 갈 겁니다, 집에. 퇴거할 수 있는 등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자,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 봐야 되겠죠. 막 무섭게 하면서 마음대로 가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암묵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 하나요.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면 상당하다.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 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2항의 소정에 질문을 위한 동행 요구 우리 그 불신검문에 대한 동행 요구는 불교잖아요. 불편하거나 교통에 방해되거나 불편하거나 교통에 방해될 때 임의동행할 수 있다. 불신검문 할 때 나오죠. 그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2항의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 요구, 불신검문 이후 질문을 위한 동행 요구도 형사소송법 규율로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수사로 이어진다면 철저하게 위 본 법리가 적용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불신검문 형태라면 불편하거나 교통방해된다면 임의동행이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임의동행은 수사로 이어졌을 때 요건은 더 까다로워진다. 큰 차이는 없겠지만 불신검문을 단순히 동행이냐 아니면 수사 목적이냐 따라서 수사 목적이라면 이러한 요건이 엄격하게 요건이 지켜져야 된다. 어떻게 지킨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임의 동행이라는 사실이 지켜져야 된다.
보호실 유치. 과거에 1995년도 이전까지, 6년도 중반 이전까지는 보호실 유치가 정말 많았어요. 밤에 술 먹거나 싸움 걸거나 시비 걸거나 마음에 안 들면 밤 12시에, 밤 10시에 잡아다가 다음날 8시까지 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8시간까지 데리고 있는데 거의 6시간 지키겠죠. 그죠? 6시간 동안을 아니면 그 이상 시간을 보호실에 가둬놓습니다. 과거에 보호실은 상당히 무서웠어요. 이게 유치장 형태의 방이 하나 있어요. 방. 창살 있는 방. 여기에 밤에 잡아다가 막 둡니다. 처벌을 못하고 괘씸하는 사람들은 무작위로 잡아둡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으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잡니다. 바글바글합니다. 하룻밤을 꼬박 앉아서 지냅니다. 자, 창살 있는 데서 꼬박 앉아서 있으라. 이거는 감옥이죠, 감옥. 고통스럽죠. 그래서 말을 안 듣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일부러 넣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죠? 지금은 어떤 사람이 보호실 유치가 되느냐. 자, 나눠볼게요. 강제 유치는 실질적으로 구속이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승낙 유치는 말이 승낙이지 또, 그죠? 자기가 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승낙한다고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속을 본인의 동의를 이유로, 실질적인 구속을 본인의 동의를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유린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승낙 유치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승낙 유치는 허용될 수가 없다. 자기가 가두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술을 많이 먹은 주치자, 정신착란, 정신이상자, 이 친구들은 보호해야 되거든, 보호. 주치자나 정신착란자는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나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죠. 보호 차원에서는 이분들을 주치자, 정신착란자 등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 대상자가 됩니다. 정신이상자나 주치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 대상자가 된다.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보호실 유치가 허용 당연히 되죠.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는 당연히 허용되는 거고 주치자, 정신착란자도 보호조치 대상이 됩니다. 승낙하여 수색하고 승낙하여 검증한다. 수색이란 거는 이곳저곳을 영장을 받아서 원래 수색은 강제잖아요. 강제로 합니다. 하지만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죠. 자, 승낙 검증. 검증이 뭐냐면 여기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어요. 물고기. 이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를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사방팔방에서 보죠. 사방팔방. 사방팔방에서 보는 거를 검증이랍니다. 보고 또 보고 검증. 자, 승낙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자기 집이니까 임의수사로 허용된다. 가방을 들고 있는데 저 가방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안에 흉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보여줘. 임수사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은행 계좌를 추적하는 거. 은행이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좌를 추적을 하면 선이든 여러 명의 계좌가 다 나오잖아요. 연결된, 또 입금된 내용. 계좌 추적의 경우에는 명의인의 서면 동의, 구술이 아니라 서면으로 동의받아서 하고, 법원의 제출 명령. 법원의 제출 명령은 어, 명령장이죠. 영장. 이 영장입니다. 영장. 명령장, 영장. 해라. 영장, 해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이건 허가장이죠. 그죠? 허가장. 이런 경우에만 은행에 있는 계좌 추적은 가능합니다. 은행 계좌는 그냥 보여주는 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통장에 누가 추켰는지 선의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영장이 의사한다. 영장.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그 과학 수사를 많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은 시카고의 지역이거든요. 시카고. 미국 시카고는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그러니까 시카고를 가면 여기서 일하면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카고 지역에 전 세계의 국민들이 많이 갑니다.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많이 갑니다. 대부분 가는 분들이 뭐 하냐?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노동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마약 먹고 폭행하고 술 먹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건이 많이 납니다. 사건이 많아. 사건이 많으니까 경찰이 악명이 높습니다. 악명. 시카고 경찰 악명. 악명이 높은 이 시카고 경찰들이 때리면서 고문합니다. 고문. 고문. 왜? 빨리 밝히려고. 고문 때리고 그러면 빨리 불잖아요. 그죠? 자, 이 시카고 경찰의 고문을 비난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과학수사를 하겠다. 과학수사를 근거로 나온 게 거짓말 탐지기. 그 다음에 마취 약품을 넣어서 몽롱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시카고 경찰이 만들었던 과학수사가 거짓말 탐지기, 마취 분석이에요. 거짓말 탐지기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 고문입니다. 심리적 고문. 마취 분석도 때로는 약품을 넣어서 약을 먹여서 한다. 이것도 고문 아닙니까? 그죠? 과학, 현재 과학수사라고 일컫는 것들이 과연 진정한 과학수사인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거짓말 탐지기나 마취 분석은 현재까지는 과학수사라고 불립니다. 자, 마취 분석, 약품의 작용에 관하여 진실을 진술하게 하는 것인데 약을 먹여서 이거는 존엄성을 파괴하고 약을 먹이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해자가 약을 먹고 멍한 상태에 얘기한다.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피의자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마취 분석을 아직 안 합니다. 마취 분석 우리나라 아직 안 해요. 거짓말 탐지기 합니다. 그 약품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 존엄성 파괴.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마취 분석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있다.
방금 전에 말한 거짓말 탐지기. 피의자 등 피검사자에 대하여 피의 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고 진술하게 하여 피호흡자 사람을 의자에 이렇게 앉히죠. 의자에 앉혀서 호흡, 맥박, 혈압, 맥박 등에 의해 생리적 반응을 거짓말 탐지기 검사지에 기록하고 이 검사지에 생리적 반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질문했을 때 이렇게 검사적 반응을 분석하고 피검사의 피의 사실에 대한 진술의 허위나 피의 사실에 대한 인식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거짓말 탐지기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임의수사로 허용합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 때문에. 근데 거짓말 탐지기가 전부 맞는 건 아니죠. 약을 먹었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안 나타나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우리나라는 참고만 한다. 참고. 법정에서 증거로 바로 적용되지 않고 참고. 자, 형사소송법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